암호화폐 시장은 대표적인 위험 자산입니다. 시장이 오르고 빠지는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위아래로 흔들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원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90K를 뚫어주면서 다음 저항 구간까지 올라왔어요. 저는 지금 이 구간대를 힙소 구간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현재 밈코인 시장이랑 AI 시장, 디파이 그리고 디파이 AI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트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제일 먼저 움직이는 섹터가 바로 밈 섹터거든요. 밈 섹터 중에서도 지금 3대장, 페페, 시바이누 그리고 도지코인이 어느 정도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슬슬 시작이 된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연초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죠. 시작이다 라고 보기는 아직 살짝 이를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적어도 일단은 1월 말에 있을 FOMC 회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더 커지는지 아니면은 금리 인하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느낄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은요 42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알트 시즌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23까지 지금 회복을 해줬고 평균 RSI 지수 같은 경우는 중립적인 구간 딱 그 경계선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청산 맵을 보면은 이 구간대 롱 매물대가 조금 더 많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딱 여기 지금 보이시죠? 요 라인까지 지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항을 받고 이 구간까지 한번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요일날 US 조스 잡 오프닝 뭐 이런 것들이 있고 PMI 지수 같은 경우도 있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지표 발표가 될 예정인데 금요일날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쭉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보여요. 지표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조금은 그래도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살짝 오른 상황입니다. 이대로 쭉쭉 올라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이 구간대를 뚫고 100K 부근까지는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아무래도 밈 섹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NFT 쪽도 굉장히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퍼지 펭귄에서 나온 펭구코인이라든지 두들스 프로젝트에서 나온 두드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주키 이거 다들 이제 블루칩이죠. NFT계에서는 2021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었던 그런 NFT 프로젝트고 커뮤니티도 어마어마하게 탄탄합니다. AI 에이전트 쪽도 굉장히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AI 기반의 밈코인들 예를 들어서 이제 파르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터보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디파이 AI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제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리스크적인 부분,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차세대 금융 시스템 AI 기반 탈중앙 금융 섹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FET 코인이라든지 누멀 AI라고 해서 NMR 코인 이런 것도 있고 버추얼 프로토콜이랑 요 계열의 좀 코인들도 어느 정도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버추얼 프로토콜 자체가 AI 에이전트들을 토큰화를 시키고 런칭 해주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동으로 온체인 투자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버추얼 프로토콜에서 나온 AI16Z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어느 정도 관심이 시장에서 많이 쏠릴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 지정학적 이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베네수엘라 사태 때문에 좀 많이 시끄럽죠. 이게 전 세계 금융시장이랑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여파로 석유 산업과 정치적인 이제 혼란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약간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전 세계 석유를 거의 17% 정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석유가 많다는 것과 실제로 이 석유를 팔아서 돈을 번다라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제재와 오래된 시설 같은 게 이제 많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출하는 석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생산되는 석유 중에서 베네수엘라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1%채 되지 않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들을 했어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석유 산업을 다시 좀 살리고 싶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일단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돈도 엄청나게 깨질 거고 정치라든지 치안 이런 것들이 안정화가 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이 많이 어려울 수도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간 안에 생산량을 확 늘리거나 이제 유가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기사도 한번 보시면은 베네수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고 해도 실제로 시장에 나오는 석유량이 공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석유가 남아 돌아서 공급량이 이미 과잉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이슈이기는 하지만 유가 시장에서는 그닥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있다. 지금 금융시장에서의 반응은 좀 어떨까요? 기사를 한번 볼게요. 베네수엘라 정부 석유 회사가 있습니다. PDVSA라는 회사인데 이 PDVSA에서 나온 채권이 있습니다. 이 채권 가격은 올랐어요. 일단 정권이 바뀌거나 상황이 정리되면 빚을 다시 갚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은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최악은 좀 피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에 시장이 좀 반응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코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정학적 이슈가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위험한 건 줄이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암호화폐 시장은 대표적인 위험 자산입니다. 시장이 오르고 빠지는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위아래로 흔들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휩소가 될 수 있는 구간대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금융시장이 살짝 좀 이제 불안할 때는 주식도 불안하고 나라 문제 같은 것도 이제 복잡할 수 있고, 그쵸? 채권 같은 기존 금융상품 말고 해지 수단으로 코인 시장을 보는 사례가 점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사용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면은 베네수엘라 화폐 가치가 좀 급격하게 무너졌고 공식적으로 이제 달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막히다가 보니까 그런 제재와 물가 상승을 피해서 암호화폐를 통해 달러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전 세계 코인 가격을 당장 움직일 정도의 큰 영향력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암호화폐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현실적인 사례가 될 수는 있어요. 이건 베네수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지금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재무장관이 디지털 자산을 기존 금융 시스템 안으로 본격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2026년을 디지털의 해 이렇게 지정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 ETF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일본에서 했다라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제일 큰 은행 중에 하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고객들 포트폴리오의 최대 4%까지 비트코인이랑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암호화폐라는 게 투기 자산이 아니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자산으로 본다. 코인 시장에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 나라들이 블록체인으로 점점 갈아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또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도 있고 튀르키예, 나이지리아, 이란,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금융 시스템이 거의 깨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은행을 이제 믿지 않고 내 개인 지갑을 더 믿는다. 약간 이런 분위기고, 결론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뉴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코인 시장에는 오히려 좀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